제3부 1990년대 이후의 역사인식 문제 글로벌화와 그 결말. 여기까지 역사교과서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1990년대 이전의 역사인식 변화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90년대 이후 사태가 악화되기까지는 역사의 재발견과 그에 수반된 언설의 변화라는 전단계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제3부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전제로 오늘날 한일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현재의 새로운 상황에 대한 고찰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다. 제7장 한일 관계의 현주소. 들어가며. 일본 사회는 안정적이어서 부러워요. 국제회의 등에서 아시아의 연구자들을 만나면 때때로 듣는 말이다. 확실히 일본의 고도성장기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일본 사회는 변화가 지극히 적어졌다. 도쿄든 오사카든 또는 필자가 살고 있는 고베 주변이든 간에 학생 시절이나 젊었을 때 살았던 동네를 출장 때문에 다시 가게 되었을 때 그리 달라지지 않은 거리 풍경을 접하게 되는 것은 일본에서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우리들의 향수를 만족시키는 풍경은 사회의 안정을 나타낸과 동시에 정체의 발로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회 상황은 장점과 단점을 둘 다 갖고 있다. 안정되고 변화가 적은 사회에서는 과거의 경험을 기초로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그것을 전제로 행동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큰 불안감 없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동시에 변화하는 상황에서 홀로 남겨져 언젠가 다른 나라들에게 뒤처져 도태될 위험성도 존재한다. 변화가 적은 사회에 사는 사람은 그 사회 밖에서도 같은 방식이 통용된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일본과는 달리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혹은 사회적인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결과적으로 과거와 똑같은 방식은 통용되지 않으며 일본은 기대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종종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일본과 다른 나라들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는 특히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하다. 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는 중이며 사람들의 생활도 정신없이 바뀌어간다. 상하이도 방콕도 그리고 자카르타도 몇 년만 지나면 거리 풍경이 확 바뀐다. 우리들은 때론 그 변화에 놀라 낯선 거리 풍경 속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멈춰 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순히 풍요로워진 그들의 사회가 외견적으로 변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아시아 국가들에 미치는 일본의 중요성 또한 크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때로는 예전과는 다른 그들의 태도에 당황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변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일본이 가지는 중요성에 저하는 일본의 안정, 그리고 그 대가로 돌아온 일본의 정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990년대 이전, 일본은 아시아의 유일한 경제대국이었고 국가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GDP는 중국을 포함한 어떤 아시아 국가들을 크게 상회하였다. 생활 수준도 크게 달랐으므로 아시아 사람들이 동경하는 선진국 일본의 모습이 있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아시아에서 이전과 같은 일본의 압도적인 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 규모로는 중국에게 압도되었고 1인당 소득은 싱가폴과 홍콩에 한참 뒤처져 일본은 이미 아시아 국가들이 모델로 삼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 그러므로 당연하게도 그들이 일본을 대하는 자세도 변화해왔다.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1990년대 이전같이 일본의 생각대로 움직여주는 일은 없다. 1. 한일 관계의 장기적인 변화. 같은 이야기가 한일 사이에서도 성립한다. 예를 들면 그림 7-1은 196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주요 세계 무역 상대국, 즉 미국, 중국, 일본이 한국의 국가무역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나타낸 것이다. 70년대에는 40% 가까이 되던 일본의 점유율이 현재는 약 7%까지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에게 무역면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중요성이 이전과 비교해 6분의 1까지 감소했다는 것이 된다. 한국에 대한 직접 투자 점유율, 그리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객 수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의 중요성을 판단할 때 경제적인 존재감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 표에서는 미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으나 미국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동맹국이다. 경제적 중요성이 줄어든다고 해서 미국의 중요성이 결정적으로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평화헌법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군사력 활용을 현격히 제한하고 있는 일본에게 국제적 영향력의 가장 큰 원천은 경제력이다. 때문에 한국에서 경제적 중요성이 실추되면 이는 그대로 일본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한국에서 일본의 경제적 중요성이 감소한 원인이 자주 오해되는 것처럼 일본의 경제 침체가 몰고 온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미국도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거품 경기로 들끓었던 80년대 일본의 점유율은 오히려 70년대를 크게 밑돌았었다. 그리고 이 또한 자주 오해받는 경향이 있으나 일본의 점유율이 감소한 원인을 중국의 부상으로 점유율을 빼앗긴 결과라는 따위에 단순한 도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70년대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미일 양국을 합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국에서 새롭게 차지한 비율은 25%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세 가지 요소가 가져온 결과로 생각된다. 첫째는 냉전의 종언이다. 이전에는 구사회주의권과 교류가 없었던 한반도의 분단국가 한국은 냉전 시대의 종식과 함께 중국민 러시아와 국교를 수립했다. 이러한 새로운 거래처의 등장은 당연히 옛 거래처의 점유율을 감소시켰다. 둘째 요소는 한국의 경제 발전이다. 예전에는 한국 기업들이 규모가 작고 비즈니스 범위도 한정적이었다. 그러나 한국이 국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게 된 지금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는 폭넓게 전개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일본 시장이 갖는 중요성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셋째 요인인 글로벌화이다. 글로벌화란 사람들의 활동이 좁은 특정 지역에 머물지 않고 세계적 규모로 전개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작아진 세계에서는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먼 지역과의 교류가 근린 국가들과의 교류보다 빠른 속도로 증대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브라질이나 남아프리카 등이 이에 해당되며 그러한 면에서도 이웃나라 일본의 중요성은 크게 감소하였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일본에서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계속 중요해지고 있는 데에 비해 중국 측에서 바라본 일본과의 관계는 사실 대폭 감소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글로벌화가 크게 진척된 결과 이웃 국가인 일본의 중요성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글로벌화에 수반하여 근린 국가 혹은 시장의 중요성이 저하되는 현상은 그다지 주목받은 바 없으나 현재 세계 각지에서 관찰되는 현상이다. 그 전형적인 예로 최근 화제인 영국과 EU의 관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90년대의 거대 시장에 진입하고자 EU에 가입한 영국이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EU 시장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게 된 배경에는 영국 경제에서 EU가 갖는 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하락했다는 현실이 있다. 한국에서 일본의 경제적 중요성이 하락한 것도 위와 같이 글로벌화에 의해 근린국 시장의 중요성이 저하되는 현상과 함께 한국이 냉전기에 형성된 분단국가였다는 점과 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는 점이 맞물려 조금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바꿔 말하면 한국에게 일본이 갖는 경제적 중요성의 저하는 대규모 국제적 변화의 일부이며 일본 측의 요인이 주요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령 일본 경제가 극적인 회복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물론 일본의 경제 침체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전형적인 반론은 군사비에서 보인다. 그림 7-4는
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비를 비교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현재 아시아의 군사력에서 일본은 중국 다음도 아니게 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가 꽤 예전부터 일본의 군사비를 능가하고 있으며 그 격차는 매해 벌어지고 있다. 또한 한국의 군사비가 일본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변화가 중국을 비롯한 각국이 GDP 및 재정에서 차지하는 군사비 비율을 늘린 결과는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군사비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군사비 총액은 일본을 역전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바로 일본과 이들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큰 경제 성장의 속도 차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임이 틀림없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981년과 1998년이라는 두 번의 예외를 제외하면 일본의 경제 성장률을 일관되게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군사비 확대를 하지 않더라도, 아니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을 고정한다 하더라도 한일 간 군사비는 계산상 몇 년 안에 역전된다. 2. 일본에 대한 관심의 상실. 오늘날 일본은 한국에게 경제면에서도 안전보장면에서도 이전과 같이 압도적인 중요성을 가지지 못한다. 이 점이 한국으로 하여금 예전과 같이 일본을 의식하고 경계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한일 관계에 두 개의 효과를 가져왔다. 첫째로, 역사인식과 영토를 둘러싼 분쟁이 치열해졌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대까지 한국에게 일본은 경제면에서 사활적 중요성을 가진 나라였으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줄 역사인식과 영토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았다. 한일 관계 개선으로 얻어질 이익과 악화로 잃게 될 손실이 명확한 형태로 존재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활동에 지장이 생길 정치계와 경제계가 관계 수복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고 문제는 비교적 조기에 해결되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이와 같은 메커니즘은 작동하지 않는다. 현재 한국의 정치 혹은 비즈니스에서 대일본 관계는 사활적인 중요성을 갖지 못하며 오히려 일본의 입장을 옹호함으로써 국내 여론으로부터 문매를 맞을 가능성까지 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은 누군가가 움직이기를 기대하면서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는 것이다.